암울한 도시를 가로지르는 전개밖에 아이러고 나가게 미래를 향해 트로피켓 지구는 쌓인 여정 속에 우리 모두의 드라이브 함께 타고 가자 배터리 충전을 가는 힘을 파워 조용한 주에 세상이 믿드는 그 순간 조신한 지겹게 위로 나가는 발걸음.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혹시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특히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의 최신 영상이 정말 대박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 꾹 그리고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 보시면 분명히 만족하실 거거든요. 테슬라 옵티머스 이번엔 진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가장 핫한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어제 5월 21일에 정말 놀라운 영상을 공개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CNBC의 데이비드 페이버와 인터뷰할 때 기가 텍사스에서 한 말씀이요. 그때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가장 큰 제품 중 하나가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럴까? 호 하고 반신반의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이제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테슬라 옵티머스 공식 X 계정에서 공개한 이 영상이 지금까지 나온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집안일 척척 박사가 된 옵티머스, 그럼 이 로봇이 뭘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먼저 집안일부터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집에서 제일 귀찮은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쓰레기 버리는 거, 청소하는 거 이런 게 정말 귀찮더라고요. 그런데 옵티머스는 이런 일들을 정말 자연스럽게 해내더라고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고 진공 청소기까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로봇이 빗자루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어떤 각도로 움직여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키친타워를 찢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것도 보기보다 어려운 작업이에요. 적당한 힘으로 적당한 위치에서 찢어야 하잖아요. 너무 세게 잡으면 전체가 다 찢어지고 너무 약하게 잡으면 안 찢어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 저어주는 것도 보여줬어요. 냄비에 있는 음식을 숟가락으로 저어주는 모습인데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힘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너무 세게 저으면 음식이 튀고 너무 약하게 저으면 제대로 섞이지 않고요. 자동차 부품까지 다루는 섬세함.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예요. 옵티머스가 테슬라 모델 X의 포어링크라는 부품을 집어서 돌리에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여러분 포어링크가 뭔지 아세요? 이건 자동차 서스펜션 시스템의 중요한 부품이에요. 무게도 꽤 나가고 모양도 복잡하죠. 그런데 옵티머스가 이걸 정확하게 집어서 정해진 위치에 올려놓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제조업 현장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정말 소름 끼쳤던 게 로봇이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단일 신경망의 마법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이 모든 작업들을 옵티머스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 바로 단일 신경망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보통 로봇들은 각각의 작업마다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청소하는 프로그램, 물건 옮기는 프로그램, 요리하는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옵티머스는 하나의 신경망으로 모든 걸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 인간의 뇌처럼 작동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도 청소할 때 따로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잖아요. 같은 뇌로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운전도 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로봇이 어떻게 학습하는지예요. 바로 사람이 같은 작업을 하는 1인칭 시점의 영상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새로운 요리법을 배울 때 유튜브 영상 보면서 따라 하잖아요. 옵티머스도 비슷하게 사람이 청소하는 영상, 요리하는 영상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배우는 거예요. 밀란 코박의 비전 공개. 그리고 이번 시연과 함께 테슬라 옵티머스 부사장인 밀란 코박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코박이 X에 올린 글을 보니까 테슬라 팀의 목표 중 하나가 옵티머스가 인터넷에 있는 인간의 영상들을 보고 직접 학습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1인칭 시점의 영상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인칭 시점이나 심지어 아무 카메라로 찍은 영상까지도 학습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아세요? 유튜브에 올라온 모든 요리 영상, 청소 영상, 운전 영상을 보고 로봇이 스스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박이 말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자연어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옵티머스야 청소해줘, 옵티머스야 저 물건 좀 옮겨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알아듣는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AI나 로봇 기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 지금이 정말 흥미진진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런 발전 속도라면 정말 곧 SF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현실이 될 것 같거든요. 테슬라 모델 3 안전성도 완벽. 자, 이제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테슬라의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바로 2025년형 모델 3가 유로 NCAP에서 완벽한 5성급 안전 등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로 NCAP가 뭔지 아세요? 유럽의 신차 안전도 평가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5성급 받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테스트 기준이 정말 까다로워요. 그런데 모델 3가 성인 탑승자 보호에서 90%, 어린이 탑승자 보호에서 93%, 교통약자 보호에서 89%, 안전 보조 시스템에서 87%를 받았어요. 정말 대단한 점수죠? 특히 주목할 만한 안전 기능들이 있는데요. 먼저 액티브 후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충돌 시 자동으로 후드가 살짝 들어 올려져서 보행자나 자전거 탑승자가 다칠 위험을 줄여주는 거예요. 정말 세심한 배려죠? 그리고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제 오토바이까지 감지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자동차나 보행자만 감지했는데 이제 오토바이까지 알아보는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 문을 열려고 할 때 사각지대에 누군가 접근하고 있으면 문이 안 열리게 하는 기능이에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주차장에서 문 열다가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와 부딪힐 뻔한 경험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안전 등급은 모델3 후륜구동 롱레인지, 후륜구동 롱레인지, 전륜구동 퍼포먼스, 전륜구동 모든 버전에 적용된다고 하니까 어떤 모델3를 사더라도 안심하고 탈 수 있겠네요. 미국 교통부 장관의 깜짝 방문.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요. 미국 교통부 장관인 숀 더피가 기가 텍사스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더피 장관이 직접 테슬라 공장을 둘러보고 일론 머스크와도 만났는데 이게 단순한 공장 견학이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갔거든요. 더피 장관이 방문 후에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는데 도움을 주는 많은 회사 중 하나입니다. 미국 교통부는 미국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미국 회사들이 계속 혁신해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자율주행차 국가표준 논의.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대화가 나왔어요. 바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가표준 이야기예요. 더피 장관이 머스크와 대화하면서 다른 자율주행 회사들이 국가표준을 만들어 달라고 로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주별로 50개의 서로 다른 규칙을 갖는 것보다 자율주행에 대한 국가적 규칙을 갖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더피 장관도 완전히 동의하면서 50개 주에 50개의 다른 규칙을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의 표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칙이 다 달라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되는데 텍사스에서는 안 되고 이런 식이죠. 그러면 자율주행차 회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마다 다른 규칙에 맞춰서 다 다르게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통부에서 자율주행차 회사들한테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대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을 만들어서 자율주행차가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6월 로보택시 런칭 더 자세한 정보 공개.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고 계실 소식,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 업데이트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5월 20일에 더 자세한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6월 초에 오스틴에서 시작될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신중하게 시작한다고 하네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천천히 통제된 방식으로 출시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딱 10대의 차량으로만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10대면 정말 적은 숫자죠? 하지만 이게 테슬라의 전략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점차 늘려가겠다는 거죠. 머스크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오스틴의 어느 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지, 몇 달 안에 몇 대의 로보택시를 볼 수 있을지, 그리고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다른 정보들도 공개했다고 하는데 정말 기대되네요. 테슬라 판매량 문제없다. 그리고 머스크가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블룸버그의 미셸 후세인과 인터뷰할 때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올해 초에 테슬라 판매량이 좀 떨어졌거든요. 특히 유럽에서 여러 나라들이 전년 대비 판매량이 크게 감소했어요. 테슬라는 1분기 차량 인도 보고서에서 이런 감소가 주로 새로운 모델 Y로의 전환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언론에서는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에서의 활동 때문이라고 보도했어요. 그래서 블룸버그 기자가 이번 4월 유럽에서의 낮은 판매량에 대해 질문했는데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이미 돌아섰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감소한 건 사실이지만 이건 유럽의 다른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어요. 즉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 자동차 시장의 문제라는 거죠. 머스크는 현재 판매 수치는 강하고 우리는 수요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올해 초 겪었던 문제들은 이미 해결됐다는 거죠. 머스크 최소 5년 더 CEO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질문에 대한 답변도 나왔어요. 바로 머스크가 테슬라 CEO로 얼마나 더 일할 거냐는 질문이요. 예전에 머스크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테슬라를 떠날 수도 있다는 추측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델라웨어 판사 캐슬린 맥코믹이 머스크의 거대한 보상 패키지를 취소시켰을 때 이 때문에 테슬라가 텍사스로 법인을 옮기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블룸버그 기자가 5년 후에도 테슬라 CEO로 일하실 건가요? 테슬라에 계속 전념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머스크가 간단 명료하게 예스라고 답했어요. 이거 정말 테슬라 투자자들이나 팬들에게는 안심이 되는 소식이죠? 적어도 앞으로 5년은 머스크가 테슬라를 이끌어갈 거라는 확약을 받은 셈이니까요. 테슬라 오스트레일리아의 희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 하나. 또 테슬라 오스트레일리아 임원이 완전 자율주행 FSD 출시에 규제 장벽이 없다고 확인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FSD는 미국에서는 이미 서비스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각국의 규제 때문에 출시가 지연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규제적 장벽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오스트레일리아 테슬라 오너들에게는 희소식이겠네요. 곧 FSD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테슬라 소식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어떠셨어요? 오피머스 로봇의 놀라운 발전부터 시작해서 모델3의 완벽한 안전성 인증, 그리고 미국 정부와의 협력 로보택시 출시 준비, 머스크의 장기 CEO 약속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특히 오피머스의 단일 신경망 학습 능력은
정말 혁신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정말 우리 일상에서 로봇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스타베이스 드디어 진짜 도시가 되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스타베이스라고 들어보셨죠? 스페이스X가 텍사스에서 스타쉽을 쏘아 올리는 그 발사장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진짜로 텍사스의 공식 도시가 됐어요.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스타베이스는 이제 텍사스 캐머런 카운티에 있는 정식 도시랍니다. 면적이 1.5평방마일이니까 한국으로 치면 대략 4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 크기예요. 생각보다 작죠? 하지만 여기서 인류의 미래를 바꿀 우주선이 만들어지고 발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 설립 과정이 정말 재미있어요. 주민 투표를 했는데 거의 만장일치로 찬성했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주민들 대부분이 스페이스X 직원들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회사 도시네요. 마치 삼성이 수원에 삼성시를 만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시장이 누구냐면 스페이스X의 테스트 및 발사 담당 부사장인 바비 패든이 당선됐어요. 시의원 2명도 모두 스페이스X 직원이고요. 진짜 스페이스X 바이 스페이스X 포 스페이스X네요. 임기는 2년이고 주민들이 원하면 4년으로 연장할 수도 있대요. 스타쉽 플라이트 9 곧 발사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스타베이스가 공식 도시가 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스타쉽 플라이트 9 발사 준비 때문이거든요. 발사 예정일이 언제냐면 5월 27일 오후 6시 30분 중부 표준시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5월 28일 오전 8시 30분 정도 되겠네요. 여러분 스타쉽이 뭔지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겠다고 만드는 그 거대한 우주선이에요. 높이가 무려 120m가 넘거든요. 우리나라 63빌딩이 249m니까 그것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의 로켓이 하늘로 쏘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발사하려면 FAA, 그러니까 미국 연방항공청의 허가가 필요해요. 스페이스X는 이미 연간 25번까지 스타쉽과 슈퍼 헤비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어요. 와, 25번이면 거의 한 달에 2번씩 발사하는 거네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FAA에서는 아직 완료해야 할 다른 라이선스 요구사항들이 있다면서 정책 안전 환경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난 플라이트 8에서 사고가 있었나 봐요. 5월 15일에 FAA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스페이스X가 플라이트 9 발사 라이선스를 업데이트했지만 스타쉽 플라이트 8 사고 조사가 완료되거나 FAA가 재비행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발사할 수 없다고 했어요. 5월 14일에 스페이스X가 사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니 지금 검토 중인 것 같네요. 지역 갈등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텍사스주에서 제안한 법안이 있는데 이게 통과되면 스타베이스 관리들이 발사 때마다 지역 고속도로를 폐쇄하고 보카 치카 해변 접근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캐머런 카운티 판사인 에디 트레비노 주니어는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해변 접근권은 카운티가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거 정말 미묘한 갈등이에요. 스페이스X의 야심찬 계획과 지역 주민들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해는 돼요. 로켓 발사할 때마다 해변을 못 가게 된다면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하겠죠? 하지만 또 안전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우주 개발을 위해서라면 좀 불편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테슬라 모델 3 또다시 완벽한 안전성 입증. 자, 이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테슬라 모델 3가 유럽의 유로 NCAP에서 완벽한 5성급 안전 등급을 받았어요. 와, 진짜 테슬라의 안전성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네요. 유로 NCAP 뭐냐면 유럽의 자동차 안전평가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5성급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정말 까다롭게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2025년형 모델 3가 또다시 완벽한 점수를 받은 거예요. 구체적인 점수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성인 탑승자 보호 부문에서 90점, 어린이 탑승자 보호 부문에서 93점, 취약한 도로 사용자 보호 부문에서 89점, 그리고 안전 지원 부문에서 87점을 받았어요. 특히 어린이 보호 부문에서 93점을 받은 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부모님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니까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이 등급은 모델 3의 모든 버전에 적용돼요. 후륜구동 롱레인지, 후륜구동 롱레인지, 사륜구동, 그리고 퍼포먼스 사륜구동 모든 모델이 다 5성급이에요. 혁신적인 안전 기술들. 그런데 모델 3의 안전 기술들을 보면 정말 미래에서 온 차 같아요. 먼저 액티브 후드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충돌이 감지되면 보닛이 자동으로 들려 올라가서 보행자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부상 위험을 줄여주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스파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 아니에요? 그리고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제 오토바이까지 감지할 수 있대요. 기존에는 차나 사람만 감지했는데 이제 오토바이도 알아차린다니 정말 대단하죠. 또 하나 재미있는 기능이 있어요. 문을 열려고 할 때 누군가 사각지대에서 접근하고 있으면 문이 안 열리게 해주는 거예요. 도어링 사고 예방하는 기능인데 정말 세심하게 신경 쓴 티가 나죠? 새로운 안전 기능들 추가. 그런데 테슬라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안전 기능들을 추가했어요. 테슬라 유럽 중동 공식 계정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면 충돌 회피 기능과 교차로 긴급 제동 기능이 새로 추가됐어요. 정면 충돌 회피 기능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 미리 감지해서 사고를 예방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차로 긴급 제동은 교차로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차량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고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기능이 뭐냐면 차 안에 아이가 혼자 남겨져 있을 때 감지해주는 기능이에요. 차일드 레프트 언론 디텍션이라고 하는데 만약 아이가 차 안에 혼자 있을
있으면 자동으로 에어컨을 켜주고 부모님 핸드폰으로 알림을 보내줘요. 그리고 차 자체에서도 라이트를 깜빡이고 경고음을 울려서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줘요. 이 기능이 정말 대단한 게 레이더 센서를 사용해서 어른과 아이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차에 있을 때는 불필요한 알림이 안 가고 정말 아이만 있을 때만 작동하는 거죠. 이거 진짜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에요. 계속되는 혁신의 행진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일론 머스크와 그의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혁신의 속도가 정말 대단해요. 한편에서는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요. 스타베이스가 공식 도시가 된 것도 정말 상징적이에요. 이제 정말로 우주시대의 새로운 출발점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모델 3의 완벽한 안전성은 전기차가 단순히 환경 친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정말 미래가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민간 회사가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는 게 SF 영화 같은 얘기였는데 이제는 그 회사가 아예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우주선을 만들고 발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운전자가 모든 걸 다 해야 했는데 이제는 차가 알아서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심지어 아이를 보호해주기까지 해요. 앞으로의 전망 스타쉽 플라이트 9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정말 또 한 번 역사를 쓰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의 테스트 비행들을 보면 점점 더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정말로 이 로켓을 타고 화성에 갈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테슬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안전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완전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교통사고가 정말 획기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사람의 실수로 생기는 사고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물론